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나는 너한테 어떤 기억일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죽어서도 잊지 못할 기억, 다시 태어나도 찾고 싶은 기억. 이영애가 최면 치료를 할 때 용수정이 자신도 치료받으면 잊어버렸던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보자 여의주는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했고 용수정은 금세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용수정은 행복했던 기억보다 불행하고 슬픈 기억이 더 많아서라고 이유를 대었는데요. 용수정은 어릴 때 친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양아버지 용장원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양아버지조차도 자신의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자신의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난 켈리정마저도 납치당하고 말았으니 과거를 돌아보면 암담한 일만 가득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용수정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의주가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의주가 용수정을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나도 찾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여의주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냥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에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용수정과 축구를 하며 신나게 데이트를 즐기던 여의주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코피를 쏟게 되었고 용수정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응급실로 옮겨진 여의주와 주우진 그리고 담당 의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여의주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여의주가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수술을 재촉했고 주우진 역시 더 이상 감추고 미룰 일이 아니라며 속상해했지만 여의주는 끝까지 용수정만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라오면서 아픈 기억이 많은 사람한테 또 하나의 큰 상처를 주기도 싫고 용수정은 자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여의주는 용수정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6화에서 용수정은 주우진에게 여의주에 관해 다그쳐 묻게 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용수정 앞에 여의주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감출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술인 만큼 미리 정리해두고 앞으로 각오해야 할 일도 많은데 황재림 회장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용수정의 복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여의주에게 힘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켈리정만 찾으면 용수정의 복수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텐데 여의주와 용수정은 나비서를 찾아내긴 했지만 켈리정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서는 켈리정이 안전한 곳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둔 자신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재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비서는 장명철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민경화의 약점이 담긴 USB를 건네주었고 앞으로 할머니 병원을 옮길 것이니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나비서는 장명철을 할머니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장명철이 시킨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대신해 주었는데 납치된 장명철을 풀어준 것을 민경화에게 들키는 날엔 다시는 할머니 얼굴을 볼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명철조차도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지금 나비서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인데요. 주우진이 먹인 약 때문에 민경화는 환각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우진은 민경화를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하는 아줌마까지 내보내버렸고 발신번호가 뜨지 않은 번호로 민경화에게 전화를 걸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민경화를 혼란과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민경화는 납치하여 감금해둔 장명철이 회사에 찾아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환시에까지 시달리게 되었는데 점점 더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화는 주치의에게 약에 대해 물어볼 것인데 주치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주우진이 자신에게 약에 대해 물어본 것을 민경화에게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민경화는 건강이 나빠진 것에 주우진이 관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주우진을 떠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장명철은 나비서를 만나고 온 뒤 나비서에게서 받은 USB를 보며 민경화에게 복수할 마음에 사기가 바짝 올라 있었는데요. 최애라에게서 아빠 대접도 톡톡히 받아서 기분도 좋겠다. 다리만 나으면 당장이라도 마성그룹으로 달려가 민경화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마냥은 장명철이 경찰에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것 같아서 최애라에게 전화를 걸어 장명철 걱정을 해댔지만 다시 살아 돌아온 장명철이 24시간 자신을 부려먹으니 다시 질리기 시작했고 최애라는 그마냥에게 장명철만이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구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애라는 용수정에게까지 속이고 장명철을 숨겨두었는데 장명철이 아픈 몸으로도 나비서를 만나러 갔을 때에는 분명 큰 수확을 기대하고 갔을 것이라 생각했고 역시 장명철은 민경화의 뒤통수만 7일이 남았다고 하면서 최애라의 복수를 성공시켜준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아직 장명철이 도망친 줄 모르는 민경화는 장명철의 환각에 시달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장명철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도 그것이 실제 상황인 줄은 모르고 착각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민경화의 증세가 심각해지면 민경화의 최후는 정신병원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민경화는 곧 주우진을 의심하게 되면서 남은 회차 동안 주우진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황재림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밀친 민경화의 죄를 폭로하고 상황 정리를 말끔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그 전에 여의주의 수술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106화에서 주우진은 여의주를 재차 설득해보는데 오늘 같은 일 또 생길 거야.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터질 거라고. 수정씨도 너 아픈 거 알고 마음 다잡을 시간 줘야 할 거 아냐? 하자 여의주는 내가 용수정 얼굴 어떻게 봐? 난 마지막 순간까지 용수정 웃는 얼굴만 보고 싶어. 그래야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자 주우진은 그걸 말이라고 해. 수정씨가 너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오랫동안 아팠던 거 알아봐. 수정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고 너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넌 이미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으니 그 마음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하자 여의주는 아니야 형, 나 아직 견딜만 해. 아까는 용수정이랑 너무 축구를 많이 해서 그랬어. 아니 용수정은 무슨 체력이 강철 체력이야. 형도 용수정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걸. 하자 주우진은 너는 참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오냐? 그럼 수정씨가 가진 건 딱 하나, 태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깡다구 하나뿐인데 너같이 엄마 무릎에서 오냐오냐 하며 자란 체력이 상대가 될 줄 알았어? 나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나도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수정씨한테 말하는 거 결심해봐. 주우진은 여의주를 다독거렸고 여의주는 그래도 용수정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수정은 주우진을 찾아가 화를 내는데 여의주와 주우진 두 사람 그동안 나 몰래 감추고 있었던 일 말해봐요. 나 응급실에서 두 사람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 의주일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줘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의주 살려야겠으니까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용수정이 소리를 치자 주우진은 미안해요. 수정씨, 의주가 많이 아파요. 뇌에 종양이 생긴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수정씨 복수하는 일 마무리 짓고 수술하겠다고 그동안 버텨왔어요. 하자 용수정은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당장 수술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 며칠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권하실 정도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데 내 복수가 의주 건강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늦춘 거예요. 복수를 해도 의주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고 묻자 주우진은 그게 수술을 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수술 후에 의주가 수정씨를 다시는 못 볼까봐, 다시는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미안해요. 나라도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다 들었다면 알겠죠. 의주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요. 그동안 나도 의주를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의주가 원하지 않는 걸 어떡해요. 수정 씨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긴 했으니까 비밀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정 씨까지 알게 됐으니 제 마음도 아프네요. 하자 용수정은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 아픈 사람은 의주예요. 의주는 살아야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의주를 목숨 걸고 낳으셨어요. 의주가 잘못되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아픈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전 의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견딜 준비되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겨우 나 하나 때문에 시간을 놓치다니 말이 돼요. 그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의주한테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자 주우진은 수정 씨도 의주가 아픈 거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의주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만 화 풀어요. 우리가 할 일 의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 수정 씨가 의주한테 수술하자고 부탁을 해봐요. 수정 씨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의주도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죠. 용수정은 여의주를 설득해보기로 합니다.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여의주, 나한테 할 말 없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내 자기야? 말로만 내 분신인 것처럼 하지 마. 몸도 내외하더니 이제는 마음까지 내외하는 거야? 너 잘못되면 난 나에게 나쁜 짓 한 최애라보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민경아보다 너를 더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떠나면 넌 정말 편할 것 같니? 나 너 절대로 어디로 안 보내. 그러니 의주야, 우리 수술 받자. 용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자 여의주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한편 민경화는 신경과민이 심해져서 하민이에게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데 다우소 하우스에서 돌아온 하민이에게 민경화는 하민아, 작은 할머니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하고 묻자 하민이는 네, 작은 할머니 음식도 너무 맛있고 삼촌도 너무 재밌었어요 하며 웃는데 민경화는 할머니랑 아빠랑 여기 사는 것보다 더 재밌었어 하고 묻자 하민이는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네 하고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짧게 말하는데 민경화는 너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도 싫어? 내가 묻는 말에 시원히 답을 해도 모자른데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게 누가 보면 내가 야단친 줄 알겠다. 내가 널 작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오라고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니? 우리 하민이가 작은 할머니 집을 그렇게 좋아하면 아주 그 집에 살게 보내줄까? 하자 하민이는 네 할머니, 저 작은 할머니 집에 가서 계속 살아도 돼요? 하는데 민경화는 그거야 어려울 거 없지. 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하민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하자 하민이는 그럼 아빠도 같이 가는 거죠? 너무 좋겠다 하고 말하자 민경화는 아니 그건 안 되지. 아빠는 그 집에 안 갈 거야. 아빠는 작은 할머니를 아주 싫어한단다. 의주 삼촌도 싫어해. 의주 삼촌이 왜 집을 나가는 줄 아니? 하민이 아빠랑 둘이 엄청 싸웠거든. 하지만 하민이가 꼭 의주 삼촌 집에 가고 싶다면 이 할머니는 말리지 않아. 단지 앞으로 한번 가면 다시는 여기 올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제 내 앞에서 용수정 집에 다녀온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할머니가 듣기에 아주 거슬리는구나. 나 싫다고 나간 사람들 사는 얘기를 무슨 재미로 들어주겠니? 그리고 하민이 너 집안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좀 조용히 해. 이제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쯤 알 나이도 되지 않았니? 할머니가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해서 잠을 못 자겠으니 앞으로 해가 지면 네 방에서 절대 나올 생각을 하지 마. 하고 쏘아봅니다. 하민이는 민경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민경화는 또다시 발신 표시가 없는 전화를 받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고 이 광경을 하민이가 보게 됩니다. 민경화는 핸드폰에 대고 욕을 하는데 너 이 자식
누군지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손모가지 잘라버릴 거야. 다시는 장난 전화하지 못하게 말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딴 전화를 하는 거야? 설마 너 장명철은 아니지? 그래, 당연히 네가 장명철일 리가 없지. 내가 장명철이를 어디다가 감금해놨는데 그 인간이 돌아다닐 리가 없는 거야. 너 누군지 당장 말 안 해?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버릇없는 짓 그만해. 너 같은 거 하나 죽여버리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 천하의 민경화야. 나한테 잘못 보이면 그때부턴 국물도 없는 것쯤은 법인데 왜들 이렇게 나한테 성가시게 구는 거야? 민경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화를 내었고 하민이는 민경화가 사람을 죽이네 마네하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니 무서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주우진은 여느 때처럼 민경화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요. 집에 들어오니 하민이가 품에 안기며 우는 소리를 합니다. 하민이는 아빠 할머니가 너무 이상해요. 혼자 막 중얼거리시고 화도 내시고 나보고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시고 너무 무서워서 방문 잠그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작은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고 화나신 것 같아요. 저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주우진은 하민아 아니야. 얼마든지 가도 돼. 하자 하민이는 제가 또 삼촌 집에 가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빠랑도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요. 하자 주우진은 하민아, 지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거 맞아. 그리고 아빠는 하민이가 언제든 작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다 줄 거야. 아빠는 절대 하민이랑 헤어지지 않아. 걱정 마. 주우진은 민경화의 방에 들어가 보니 민경화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프신 거 알지만 하민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민이가 할머니 무섭다고 울어요. 어머니 자꾸 증세가 심각해지시는데 입원 치료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하자 민경화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정신병자 취급이라도 하는 거니 지금? 머리가 아파 두통약 조금 먹는 거 가지고 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내가 하민이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여의주 집에 가서 살라고 한 거. 그거는 너도 바란 일이었잖아. 하민이는 애초에 정도 안 붙은 애라면서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그거 진심 아니었어? 하자 주우진은 어머니가 누구를 죽이네 마네 하는 소리를 하민이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요. 대체 누구와 통화하시면서 역정을 내시고 그러세요? 오늘도 누가 전화했어요? 하자 민경화는 그렇단다. 아무래도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스토커인가 봐. 꼭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질이구나. 너도 일찍 좀 다녀라. 하민이야 여의주 집에 보내면 그만이지만 나 혼자 너무 무섭구나. 하자 주우진은 어디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하고 민경화의 핸드폰을 보는데 오늘 아무도 통화하신 기록이 없는데요. 어머니 진짜 심각하세요 지금. 하자 민경화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놈한테 욕하느라 이렇게 목이 잠긴 거야. 주우진은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니 저도 더 일찍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녁을 차릴 테니 조금 이따 나와서 식사하세요. 주우진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경화가 마실 차에 또 약을 다량 풀어놓는데요. 민경화는 주우진이 나가자 갑자기 의심이 듭니다. 매번 익명의 전화는 민경화 혼자 있을 때 오고 전화를 끊고 나면 주우진이 바로 들어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주우진은 자기 폰으로 민경화에게 발신 없는 전화를 매번 걸었으니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이 차린 밥상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다음날 자기가 먹고 있는 두통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진이 말대로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약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어. 용법을 정확히 지키는데 대체 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건지 이상해. 민경화는 주치의를 찾아가 약에 대해 물어보는데 주치의는 벌써 그새 다 드셨어요?
제가 복용량을 지키라고 주 본부장님께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안 지키시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 본부장님이 회장님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죠. 더는 처방을 못 해드립니다. 주본부장이 가지고 가신 약도 몇 달치분이니까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이 약을 처방받아 갔다는 말에 놀라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박사? 내 약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해 주다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주본부장이 내 약을 타갔다고요? 주치의는 회장님이 시키신 일 아니었습니까? 하는데 민경화는 집으로 달려와 주우진의 방을 뒤져봅니다. 주우진의 책상 서랍에서는 다수의 두통약병이 발견되었고 이미 거의 다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이 퇴근을 하자 너 그동안 나에게 뭘 먹인 거니? 네가 내 약에 손을 댔니? 하고 묻자 주우진은 얼굴이 변하며 네, 맞아요.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머니 드시는 약을 늘려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자 민경화는 너는 나를 죽일 셈이야? 그러고 보니 여의주와 용수정을 내보낸 게 다 네 계획이었어? 아줌마도 네가 내보낸 거 맞지? 왜 그랬어? 다 내보내고 날 어떻게 하려는 수작이었냐고. 하자 주우진은 어머님이 저와 단둘이 살고 싶어 하시니까 소원대로 해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자 민경화는 앞으로 네가 주는 약은 먹지 않을 거고 네가 차린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분명했네. 너 당장 하민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쳤고 주우진은 그럼 어머니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민경화는 자꾸 환각에 시달리는데 밤중에 속옷만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장명철 따라오지마 이 자식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민경화는 경찰서에 잡혀갔고 주우진은 보호자로 불려가 민경화를 데려옵니다. 머리가 산발한 채 속옷은 흙투성이에 신발도 신지 않은 민경화는 단기간에 누적된 약 때문에 반실성한 상태가 되었고 주우진은 민경화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여의주와 용수정은 다시 마성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영애도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